동북공정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우리 역사를 왜곡하는지를 6명의 학자가 분야별로 해가지고 너무너무 잘 만든 책이에요. 자, 일단은 요한명 이건 뭐 좀 넘어가면 좋은데 그래도 모르는 사람이 있다니까. 네? 간략하게 하세요. 네. 자, 이 요하 지역이 요한명 우리 여러분들은 그 학교 다닐 때 저를 포함해서 전부 다 모든 동아시아의 역사를 얘기할 때는 역사뿐만 아니라 문화, 종교, 철학을 얘기할 때 전부 황하 문명에서 어떻게 전파됐나 이런 식으로 배웠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동아시아에서 유일한 고대 문명이 황하 문명밖에 없었으니까 다른 데는 문명이 없던 지역이니까 거기에서부터 다 전파된 걸로 기본 발상이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80년대 이후로 이 요하 문명이라는 거대한 문명이 새롭게 발견된 거예요. 그게 왜 새롭게 발견된지 알아요? 왜 수천 년 동안 잊혀진지 아세요? 핵심 지역이 여기가 전부 사막이에요, 지금. 기원전 3000년을 기점으로 사막화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가면 사막이 남북으로 200km에 동서로 500km가 사막이에요. 한반도만한 땅이. 요하 문명의 한 가운데가. 그러니 역사에서 잊혀진 거죠. 그러니까 이 지역에 고대 문화가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사서에 단 한 글자도 기록이 없어요. 그냥 철저하게 잊혀졌던 거죠. 근데 70년대 말부터 이게 발굴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발굴된 결과는 세계를 지금 놀래키고 있습니다. 세계 교과서가 다 바뀌고 있어요. 우리나라 동아시아사도 바뀌었잖아요, 이미. 수능에 나올 정도로. 근데 문제는 이 요하 문명이 황하 문명보다 시기적으로도 앞서고 문화적으로도 훨씬 더 앞서 있어요. 중국에서 난리가 났죠. 이 여기가 만리장성인데 만리장성 바깥에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지금은 여기가 중국 땅이지만 중국의 역사에서 이 지역을 중국이 점령한 적은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 아는 거예요. 그게 그 자기네 땅과 아닌 땅을 경계 나누는 게 만리장성이잖아요. 근데 그 밖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요하 문명. 그래서 이 요하 문명을 중국이 자기 곳으로 끌어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역사 공정들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동북공정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상주 난대공정, 중화문명, 탐험공정 이런 여러 가지 역사 공정을 국가에서 합니다. 그 모든 출발점이 요하 문명의 발견이에요. 그런 큰 그림을 우리는 읽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대응한다고 기껏 만든 게 고구려 연구재단을 만든 거예요. 고구려 연구하면 대응이 되는 줄 알고. 그게 패착이라는 걸 너무너무 늦게 알고서 지금 동북아 역사재단 이름을 바꿨죠. 아, 이게 고구려 문제만이 아니구나. 근데 그 연구진이 그대로인데 뭐. 동북아 역사재단 제가 특강 해달라고 해서 가서 동북아 역사재단 해체하라고 그랬어요. 동북아 역사재단 사람들 앉혀놓고 해체해라. 왜냐하면 거기는 교육부에서 외교부에서 옛날에는 교육부하고 외교부에서 이 실무를 보는 사람들이 나와 있어요. 지금도 사무처장인가가 그 외교부에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외교적으로 마찰될 만한 건 아예 연구를 안 해. 아니야, 왜 학자들을 외교에다 종속시키냐. 학자는 학자의 양심에 따라 연구하고 그 결과가 외교적으로 문제가 되면 그거 외교에서 풀면 되지. 처음부터 컨트롤 하는 거예요. 중국에 대응하라고 만든 건데. 웃기는 나라예요. 그래서 내가 해체하라고 그랬어요. 아예 국가의 자금을 받는다면 그냥 그 독립사단법원을 해가지고 기금은 주되 전혀 관계하지 말아라 이게요. 국가에서 왜 그런 거를 통제를 하냐 이게. 지금도 난 똑같아요. 지금 시스템이 해체돼야 된다고. 자, 이런 여러 가지 그 고대 문화들이 다 거의 다가 70년대 말 80년대 중심으로 다 새롭게 발견된 거예요. 대부분. 근데 가장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이 홍산 문화인데 홍산 문화는 두 시기로 나뉩니다. 전기와 후기로. 후기는 이미 동석병명 시대 이미 순동이 나옵니다. 순동 귀걸이가 발견됩니다.
귀걸이. 청동은 아직 없어요. 그래서 동석 병영시대로 얘기하고 있고 2단계가 되면 그러니까 기원전 3,500년이니까 지금부터 5,500년 전입니다. 2단계가 되면 초기 국가 단계. 역사학에서는 칩덤이라고 그러죠. 그죠? 군장사, 군장 국가 단계로 진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소화연을 거쳐서 청동, 여기서부터 이제 완전한 청동기 시대, 하가점 하층, 고급 문명사, 이제 완전 국가 단계로 가는데, 저는 이 단계를 단군 고조선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하가점 상층 하면 여기가 이때부터 비파형 동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비파형 동검은, 여러분들 잘 보세요. 비파형 동검은 하가점 하층 시기부터 나옵니다. 즉, 기원전 1000년을 넘는 거는 아직은 발견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단군 영정하고 비파형 동검을 연결하는 건 잘못이에요. 그것도 뒤에서 제가 지적하겠지만은 북한의 영정은, 단군 영정은 비파형 동검을 차고 있어요. 다 잘못된 거죠. 그리고 북한의 단군능 아세요, 여러분들? 이따 사진 보여주겠지만 93년에 단군능을 재건했어요. 7층 피라밋으로. 거기다가 비파형 동검을 사방에다가 7톤짜리를 꼽아놨어요. 다 잘못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가 요하문명의 중심지입니다. 요게 요하라는 강인데, 이게 포인트가 작아서 잘 안 보이죠? 요게 요하라는 강이에요. 어마어마한 강이죠, 여기. 기역자처럼 이렇게 흐르는데, 가장 살기 좋은 요 지역이 전부 황하의 중류지역, 여기가 전부 현재는 사막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세계를 놀래게 한 이런 요하문명의 여러 발굴품들은 어쩌면 10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보다 10배, 100배의 것이 지금 사막에 묻혀 있어요. 가장 살기 좋은 중류지역이 다 사막화가 됐어요. 기원전 3000년을 기점으로 건조화가 시작되면서, 그리고 사람이 다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발견하고 있는, 그러니까 자, 이게 이제 상세도인데, 여기 보이죠? 여러분들, 요게 요하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아까 요하가 이렇게 흐른다 그랬죠? 여기가 카라친 사막이라는 게 요겁니다. 요거. 제가 말씀드린 요게, 요 적봉에, 여기가 적봉인데, 적봉시고, 옥무특기, 여기서부터 다 사막이에요, 이게. 누렇게 보이는 데가. 한반도만 해요. 아니, 그러니까 남한만 해요. 500km에, 동서로 500km에 남북으로 200km니까 거의 한반도의 남한만 해요. 거기가 지금 카라친 사막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만주 지역에 이런 어마어마한 사막이 있다는 걸 거의 다 몰라요, 사람들이. 그렇죠? 여러분들 맨날 만주 지역 거는 말 달리든 뭐 초원 생각하고 저 푸른 초원 위에를 생각하지 사막이 이렇게 거대하게 있는 걸 잘 몰라요. 왜냐하면 여기는 사람이 안 사니까. 길도 없고 여행 가도 안 보여요. 왜? 다 도로는 우회되어 있으니까 저기 옹호특기에서 파린자치나 파린우치 이 정도 가면은 사막의 끝을 지나는 도로들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멀리 사막 비슷한 거 보이지. 근데 사막을 횡단해서 길을 누가 만듭니까? 미쳤지. 바람 한 번 불면 다 통행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지역을 갔다 온 사람도 사막이 어마어마하게 있는 걸 몰라요. 아무리 돈 하다 사막이 안 보이니까. 자, 그래서 요하문명의 주요 고고학적 문화는 여기가 소화서 가장 이런 게 기원전 9,000년 전부터 시기가 내려오면서 점점 확대되죠. 여러분들 요 분포 범위를 잘 보십시오. 여기 핵심 지역을. 자, 이 당시에 지금은 그렇게 추운 데서 어떻게 문명이 꽃피었을까? 근데 이거는 태풍이 북상하는 한계를 그려놓은, 물론 이런 건 제가 연구할 수 없어요. 고기화학자들이 연구한 거예요. 자, 9,000년 전, 기원전 소화서 문화 시기에는 태풍이 여기까지 와서 꺾였어요. 지금은 우리가 한반도 남부에서 태풍이 왔다 꺾이죠? 일본 쪽으로. 그거는 기원전 1000년경에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의 모습은. 3000년 전에.
그러니까 시기로 올라가면 태풍이 점점 위로 올라갔었어요. 그러니까 저 위에까지, 그러니까 요하 문명의 첫 신석기 문화가 현재까지는 소화서 문화인데 그게 기원전 7,00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9,000년 전이란 말이에요. 그때는 여러분들 여기가 요동반도, 산동반도 알죠? 여기 한반도로 안 그래서 여러분들 감이 여기가 한반도인데 여기 백두산이고. 즉 만주 한가운데까지 태풍이 지나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문명이 지금은 사막이 되었지만 요하 문명이 꼽히던 시절에는 특히 홍산문화 시절에는 한반도 중부, 특히 서울과 대전 사이의 기온과 거의 똑같아요. 아주 살기 좋잖아요. 그죠? 그때는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중에 사막화가 된 거죠. 기온도 보세요. 홍산문화 시절에 기온도 해수면도 한 10m 이상 높았고 기온도 습한 기후였어요. 보세요. 요 기원전 3,000년, 5,000년 전을 기점으로 해서 습한 기후에서 건조 기후로 확 바뀝니다. 기온이 확 바뀌어요. 그거는 지질학적 운동 때문에 그래서 대흥활동 쪽이 땅이 솟아버려요. 지진 활동이나 이런 걸 통해서 솟으면서 물이 다 빠져버립니다. 그러면서 이때부터 건조화가 시작돼서 지금은 완전히 사막화가 되어버립니다. 그 상세한 건 제 책에 이미 다 해놨으니까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이 이게 신석기 시대 유적을 점으로 표시한 건데 이거는 청동기 시대의 유적을 점으로 표시한 거예요. 뭐 감 잡히는 거 없으세요? 여러분들 이 내몽고는 내몽고 이게 동쪽 끝이잖아요. 여기는 요령성의 끝이고 여기가 조양이고 적봉이고 오한기예요. 그래서 제가 적봉, 조양, 오한기를 이루는 삼각지대라는 얘기예요. 요 지역이 청동구 문화의 핵심 중심 지역이에요. 여기가. 그리고 바로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오늘 주제인 비파형 동검의 현재까지 발견된 비파형 동검의 3분의 2는 이 지역에서 나오는 겁니다. 거의 3분의 2 가까이가 이 지역에서 발굴되는 거예요. 연영성 특히나 동부와 여기도 좀 밀집되어 있긴 있지만 이건 잽이 안 되죠. 이건 물론 비파형 동검의 숫자를 말하는 건 청동기 유적이에요. 청동기 유적이 있어야 뭐 거기서 비파형 동검이 나오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 지역이 요하 문명의 핵심 지역이기도 하고 또 청동기 문화의 핵심 지역이고 그래서 저는 이 지역이 바로 단군 고서전의 출발지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요서 지역. 여기 확대해보면 완전 밀집도가 다른 데랑 비교할 수가 없어요. 요 내몽고 지역 지도는 하도 많아서 점의 크기가 달라요. 중국은 하도 성이 크니까 이런 자료가 요령성 거 따로 나오고 내몽고 거 따로 나오고 그러니 그 두 개를 내가 스케일을 맞춰서 붙인 거예요. 포토샵으로. 그러니까 얘네들은 원체 많으니까 요 점 하나가, 요 작은 점 하나가 유적지 하나예요. 여기 압도적으로 많아요. 자, 그 다음에 사전, 여기까지가 이제 사전 여러분들 해놓으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지난번 특강 할 때 네이처지에서 2021년 이제 2년밖에 안 됐죠. 아주 생생한 따끈따끈한 자료입니다. 네이처지에서 한국어를 포함한 트랜스 유라시아어에는 한국어, 일본어, 몽골어, 뭐 터키어, 만주어 이게 다 포함된다. 여러분들은 아마 학교 다닐 때 그 퉁구스 어종 뭐 이런 표현으로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럼 비슷한 말이에요. 자, 이게 그 기원지가 어디인가를 연구한 게 세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네이처지에 실렸어요. 네이처지에 실린 거를 거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는 그 여러분들이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독일의 마크 프랑스 인류연구소에서 주관을 하고 세계 10개국에 40명의 학자가 참가해서 공동 연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언어학, 고고학, 유전자 분석학, DNA 분석한 거예요. 그 세 분야의 학자들이
40명이 모여가지고 공동 연구를 한 거예요. 그걸 발표해서 최고의 권위지인 네이처에다 실은 겁니다.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어의 기원이 당연히 궁금하죠. 자, 여기 지금 한국 보이죠? 보이죠? 지도가 좀 이렇게 너무 밝아서 그런지 여기를 좀 닫으면 안 되나? 여기는 안 못 닫는. 자, 하여간 그 결론이 뭐냐 하면 그 네이처지 논문의 결론이 요 3번 지역, 3번으로 되어 있는 여기가 원시 트랜스를 이루어져. 이 여기가 기원지라는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빨간 3, 4, 5번, 3번 지역을 기원을 해서 4번, 5번으로 확대된 거야. 그거는 신석기 시대에 확대된 거고, 빨간색은 신석기 시대에 확대된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더 확대된 거는 파란색으로 된 건 청동기 시대에 확대된 거예요. 결론은 심플하죠. 자, 이 말은 네이처 논문에는 이 트랜스 유라시아의 기원지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해내냐면, 트랜스 유라시아 기원지는 9,000년 전 서요하 지역의 기장 농업 지역. 그게 트랜스 유라시아의 기원지라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기존의 정설을 깨는 거예요. 기존 유라시아의 기원에 대한 이론은 유목민 가설이 유력했어요. 유목민 가설은 뭐냐면 한국어를 포함한 중앙아시아 서역으로부터 유목민이 청동문화와 같이 들어오면서 그 트랜스 유라시아어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원지가 저쪽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정면으로 깬 겁니다. 그걸 유목민 가설이에요. 언어학에서 유목민 가설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거는 농경민 가설이에요. 그래서 웃기지 마라. 여기에서 기원해서 그쪽으로 간 거다 이게. 그래서 농경민 가설이라고 자기네들이 명명을 했어. 기존의 유목민 가설은 청동기 시대까지 뿐이 못 올라가요. 청동기 시대에 트랜스 유라시아가 이렇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완전히 180도로 달라진 거예요. 그렇게 임팩트가 강한 논문이니까 네이처시에 실은 거예요. 한 사람이 쓴 게 아니라 그랬죠? 그걸 증명한 거예요. DNA로. 자, 그래서 그래서 9,000년 전에 기장 농업 지역, 그 지역을 그림을 그려놨는데 그게 바로 요한 문명지예요. 그 3번, 4번, 5번 거기가 딱 요한 문명지역이랑 일치하잖아요. 얘네들은 요한 문명이란 말은 안 썼어요. 논문에서 읽어보면. 근데 그 논문에 이미 홍산 문화, 흑융화 문화 자료들 다 들어가 있어요. 네이처 논문에 이미. 오죽하면 여러분들 또 놀라운 얘기 하나 해줄 거예요. 네이처 논문에는 DNA 분석을 했는데 한반도 남부 지역에 뭐 상노대도라든지 이런 신석기 시대 유적의 인골이 있어요. 인골의 DNA가 홍산 문화인들의 인골과 일치해요. 가야의 인골과 이거는 네이처 논문이 아니라 또 다른 김동환인가 소개를 받았는데 아직 그걸 내가 다 읽어보지 못했는데 가야 인골과 또 홍산 문화 DNA 분석해가지고 일치하는 논문도 발표된 게 있어요. 새롭게 봐야 됩니다. DNA는 거짓말 하지 않아요. 그거를 거부할 사람은 전 세상에 아직 없어요. 현 세상에서. 그러니까 그걸 DNA 분석을 한 거예요. 홍산 인골들은 많이 발굴되니까. 이미 홍산 시절에 한반도 남부까지 와 있었어요. 옥결, 한반도 남부에 기원전 3,000년, 4,000년에 왕창 발굴됩니다. 옥결 최초로 어디서 나오는지 홍산 문화에서 나옵니다. 흑융화부터 나오기 위해서, 그러니까 요한 문명 지역에서 옥결이 처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홍산 시절이 되면 한반도 남부에서 왕창 나옵니다. 근데 그 인골도 똑같아요. 홍산 문화 인골의 73%가 남녀를 포함해서 편두를 했어요. 편두 알죠? 진안, 변안에서 편두한 거 알죠?
편두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자료들이 적극적으로 우리 시각으로 해석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건 뭐 똑같은 얘기니까. 여봐요. 255개 유적지에서 이런 자료들을 다 탄소 측정하고 한 거를 활용했다는 거예요. 한반도, 일본, 이 요하 문명 지역 집중적으로 했죠? 왜냐하면 트랜스 유라시아니까 중원 쪽에 할 필요 없잖아요. 네이처 논문에는 뭐라고 써있느냐? 요하 문명 지역은, 요하 문명이라는 표현 안 쓰죠. 9,000년 전 서요화 지역의 기장 농업 지역은 트랜스 유라시아의 기원지고, 황하 문명 지역은 티벳, 하노의 기원지. 언어적으로도 완전히 달랐다는 게 황하 문명 지역하고. 이건 우리한테는 무지무지 중요한 논문인데, 제가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이거 기고문을 썼어요. 기고문도, 신문의 기고문이 보통 A4 용지 한 장 정도잖아요. 그 A4 용지 한 장으로는 도저히 못 쓰겠더라고. 이게 다 새로운 내용인데. 그래서 내 아는 지인이 있어가지고, 야, 이걸 더 이상 나 줄이라 그러면 못 줄인다. A4 용지 한 4장인가를 줬어요. 그대로 실었어요. 여러분들 뉴시스 한번 검색해보세요. 트랜스 유라시아 하면 그때부터 난리가 난 거예요. 국내에서. 여기저기 신문에서 나오고, 저도 인터뷰도 하고, 신석기 학회 이런데 학회 홈페이지에도 막 실려있고 그래요. 그걸 왜 나보다 미리 발견하는 사람이 없냐 이게야. 언어학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고고학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아요. 자, 여러분들, 아까 내가 얘기한 트랜스 유라시아의 기원지 지도와 내가 스케일을 비슷하게 맞췄어요. 요하 문명 중심 지역과 거의 완벽하게 일치하잖아요. 여기가 바로 9,000년 전 서요화 지역의 기장 농업 지역이다 이 말이에요. 자, 흑룡화에서 이미 세계 최초의 재배 기장과 저가 발견됩니다. 여러분들, 고조선인들은 전부 다 기장을 주식으로 했습니다. 부여까지. 아세요? 거긴 전부 다 기장이었어요. 그 최초의 기장이, 재배 기장이 세계 농업유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는데, 그게 흑룡화에서 나옵니다. 요하 문명의 신석기 문화, 흑룡화에서 최초로 나온 거예요. 이게 세계 농업유산 인증돼, 공식적으로 지금 2012년에 이미. 이게 세계 최초의 재배 기장과 조회예요. 학술대회도 하고.